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갖다고 하냐면은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리저브 머니가 되고,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되고, 기본이 디지털 골드면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고, 비트코인은 그 역할 외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갖다 하게 되고, 그리고 송금 수단으로 직접 사용도 할 수 있고, 네트워크로서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된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제도권 편입이라고 할 때 이제 비트코인 ETF가 3월 달에 나온 거,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 그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이제 5만 달러, 5만 4천 달러, 5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올해 초에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해 보면 3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최고가를 찍은 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70% 이상 상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ETF 도입 등 제도권 편입을 통해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그 다른 자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제도권 편입을 통해서 자금 유입이 됐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고, 이제 그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상승을 위해서 새로운 자금 유입이 기대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금은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금은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거나 뭐 그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은 그럴 때마다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벌써 몇 달째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 헛소리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디지털 금이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왜 금이라고 하냐면 이게 가장 좋은 화폐, 그러니까 금보다 좋은 화폐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에서 좋은 화폐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그림 하나 여기 한번 보내봤는데요. 여기 보면 원숭이하고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금은 원숭이에요. 그리고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진화죠. 그리고 또 하나로 혁명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 프랑스 대혁명 때 왕이 나라를 갖다 지배하는 데서 국민이 나라를 지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공화국으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오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건 돈 중에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갖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금보다 가격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세대의 골드니까. 그 금은 디지털 속에선 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뭐 코인으로 만들어서 쓴다고는 하지만 사람하고 원숭이를 한번 쳐봤을 때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더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 왜냐하면 초상권 침해 될까 봐. 아이예요, 아직. 그러니까 빠른 성장기를 겪고 있는데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걷고 어떨 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지털 골드인데 아직 어른으로서 성장은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 아직 시가총액도 1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저축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기대 수익을 갖다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다 큰 성인 원숭이와 이렇게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있을 때 누구한테 투자를 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라는 거는 금이 원숭이라면 아직 아장아장 걷고 쓰러지기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이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시간은 100%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교육을 갖다 제대로 해야지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채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간과 비트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교육을 통한 이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거죠. 이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조금씩은 갑니다. 조금씩은 가는데 꾸준히 갈 것이지만 그 속도를 갖다가 당기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작게는 나의 공동체, 그리고 작게는 우리나라가 먼저 이걸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전략적 비축자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전략자산이 아니라 비축자산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리저브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그 연 20만 BTC씩 그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100만 BTC를 갖다 구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고 미국 정부도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그 비트코인이 옛날에 금처럼 어떤 나라의 대외 지불 능력을 갖다 보장해주는 이제 그러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국가가 그 정도로 비축을 갖다 한다고 하면은 옛날 영국의 기축통화국이 되고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것도 이 산업이 발전하고 부궁한 나라가 돼갖고 그랬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건 돈을 많이 벌어갖고 금을 갖다 비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디지털 시대로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고 그리고 옛날에 금보다 더 뛰어난 디지털 골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디지털 골드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의 국력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각 국가는 그 비트코인을 리저브 머니로 이렇게 채택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기 위해 그 대놓고 하든 숨어서 하든 뭔가 움직임을 계속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이 대놓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 작년에 채굴을 갖다 통해서 30억 달러 가까운 비트코인을 이렇게 축적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각국의 리저브 머니로서 이렇게 성장을 갖다 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은 이제 가치의 네트워크, 가치의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입니다. 그 비트코인 레이어 2에 있는 선수들이 성공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레이어 2 위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도 하고 비트코인을 갖고 예금도 하고 다른 것과 교환하는 금융행위를 갖다 또 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갖다고 하냐면은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리저브 머니가 되고 그리고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되고 디지털 세상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뭐 게임부터 온갖 것들이 다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컨대 넷플릭스는 영화관이 디지털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음악도 디지털로 다 들어왔고 그리고 아마존은 백화점하고 뭐 쇼핑몰이 디지털로 들어온 거고 다 디지털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로 들어오는 데서 그 돈도 디지털로 들어오고 그리고 네트워크로 그 위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담아내는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예. 비트코인 시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이 디지털 골드면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거고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서 그 1BTC당 100만 달러가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금은 그 단 하나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근데 비트코인은 그 역할 외에다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투자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갖다 하게 되고 그리고 송금 수단으로 직접 사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각국 정부나 그 기업들의 어떤 재무제표와 리저브머니에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되게 되고 거기에 그 네트워크로서 디지털 금융의 기본 틀이 된다고 하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가치 수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장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가능성과 미래는 꼭 똑같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두 가지로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리저브 커런시 부분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예, 그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그 전단까지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트워크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레이어 2나 어떤 스테이킹 이런 금융행위를 하고, 그리고 오디널스 같이 그 안에 뭘 새기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그걸 갖다 또 이용해갖고 어떤 기업의 아이디나 보안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해서 다양한 시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도가
성공한다고 아직 저는 성공할 거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직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방향성이 옳다고 항상 그게 구체화되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이 옳다고 구체화되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굉장히 많은 걸 증명해냈지만 이제 그 부분은 비트코인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을 믿는 새로운 기술자와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미래가 된다면 금 시가총액을 훨씬 넘을까요? 예, 그게 업사이드가 있는 게 스택스가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스테이킹을 하려고 하면 제한된 비트코인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유동성 확보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생긴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위한 금융 솔루션이 생긴다고 하면 아까 뭐 바빌론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걸 갖고 와가지고 스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스택스도 이제 그걸 갖다 통해 갖고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금융을 유용한 다양한 디파이에 쓰려고 한다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유동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비트코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은 그 존재 가치를 갖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것들. 예컨대 오디너스 같은 경우도 그 공간을 갖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사토시 공간이든 뭔 공간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경쟁이 그 비트코인 위에 있는 레이어 2들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한 원천으로서 비트코인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이 그림에서 봐서 알다시피 이게 인터넷 아니에요. 인터넷은 보면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의 주식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얘네들의 가치 상승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밑에 있는 인터넷을 갖다가 인터넷 위에 있는 기업들의 기반인 인터넷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 가치의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가치를 갖다 흡수할 건가에 대한 그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라는데 금융기관들이 막 들어서니까 월스트리트 땅값이 오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갖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 네트워크의 그 소유권은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고 네트워크로의 비트코인은 그 월가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커런시로서의 비트코인은 원숭이보다 발전한 인간인데 아직 어린애 수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렇게 주로 드리는 말씀은 그 비트코인의 장기 가치를 말씀드리고 그 장기 가치가 확실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떨어져도 이렇게 저축의 수단으로 꾸준히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또 투자자들은. 근데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벤자민 그레엄이 가치 투자의 대가인데 물론 이걸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냐 그 생각은 드는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땐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트코인이 금이냐 주식이냐 뭐 다른 뭐 상품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뭐냐면 짧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은 투표 기계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인기가 좋은지 거기다 투표라는 거다. 근데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량기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다 결국엔 반영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계량기에 담으셔야 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우리 신사임당이 요즘 훌륭한 작가님들 그리고 많이 인플루언서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짧은 지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